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오늘은 유가 급락, 기로에 선 연준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가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합의 실패로 인해서 완전히 틀어져 버렸죠. 그래서 그 충격으로 유가가 엄청난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개파락은 저도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 유가 급락 문제로 또 한 번 이제 시장에 충격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외로 공을 넘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소진이 된 상태죠. 이제 금리를 얼마 내리지 못하면 바로 이제 제로 금리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로 금리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제로 금리 언제 도달하느냐 이런 거는 이제 뭐 얘기거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로 금리라는 거는 그 자체로 그 의미를 부여를 하면 안 되고요. 제로 금리에 도달한다라는 얘기는 그 이에 그 뒤에 이제 바로 강력한 재정 정책이 뒤따라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준이 공을 이제 의외로 넘길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태이고요. 일단 명분은 만들어졌습니다. 명분은 만들어진 상태이고 연준이 의외로 양적 완화 승인 요청을 할 것인지 이게 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이 이제 그 양적 완화를 뭐 어떤 식으로 요청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기 국채 매입 요것을 이제 일단 요청을 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뭐 주식까지 뭐 매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보스턴 그 연준 총재가 이제 언급을 한 내용이긴 한데 지금 당장 그것까지 그런 카드까지 쓸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장기 국채 매입 이것을 통한 이제 양적 완화를 요청을 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뭐 경기 침체로 가느냐, 마느냐,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금융시장의 구조에서, 경기 침체는 없습니다. 그냥 바로 금융위기예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특히 미국 시장이죠. 미국 시장이 굉장히 레버리지가 많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경기 침체를 생략을 하고 바로 금융위기로 직행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이번에 좀 많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연준에 그 얼마 전에 0.5%의 긴급 금리 인하를 하면서 성명을 내놨잖아요. 그런 이례적인 조치는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바로 이 신용 경세 이것 때문에 시장이 붕괴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포착을 했기 때문에 연준이 그렇게 나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일 유가 급락으로 인해서 조금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정크 등급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미국 셰일 회사들 이 회사들의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 이런 상태라고 해서 회사채가 무너진다 그거는 아니고요. 이러한 상태가 이제 일정 수준 유지되는 경우 저는 일단 뭐 2달 정도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2달 정도 지금의 상태가 유지가 되면 실제로 이들 회사 중심으로 해서 회사채가 붕괴가 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뭐 민주당, 공화당 이런 당파 싸움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미국 자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의회는 연준의 공을 넘겨받아서 무언가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점점 이제 몰리고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반대표를 던진다. 그러면은 이미 미국 국민 같은 경우는 401k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미국 국민들의 분노를 좀 잠재우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2008년의 악몽을 떠올리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막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국채 매입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20년물 국채를 새로 신규 발행을 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과도 좀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기 국채 매입은 필요한 상태예요.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결국 연준과 의회는 무언가를 지금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명분은 저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충분히 만들어진 것 같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트럼프 역시도 이 상황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것 같진 않고요. 어떤 뭐 과감한 재정 정책 이런 것들을 계속 펼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 좀 안 좋은 것들, 악재가 될 만한 모든 요소를 일단 하나씩 다 제거해 나가지 않을까. 일단 지금 재선이 중요하잖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서 재선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일단 다 제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이 내용을 뭐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본다면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듯이 올해 이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뷰에 대해서는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시장 흐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시장 흐름에 앞서서 기금금리 선물 시장부터 잠깐만 살펴볼게요. 지금 3월 FOMC에서는 이제 0.75% 추가 금리 인하가 거의 뭐 확정적으로 지금 굳어진 상태고요. 그 밑에는 바로 제로금리입니다. 그래서 3월 18일 날 바로 일로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플러스 양적 완화에 대한 멘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3월 18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3월 19일입니다. 3월 19일 새벽 뭐 2시, 3시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때까지 지금의 시장을 그대로 방치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빠르면 오늘이라도 뭐 어떤 추가적인 그 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제가 본 이유는 우리나라 그 시장에서 조금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일단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특히 옵션 그 포지션 그걸 보면 일단 오늘 날짜로 보면 개인들이 엄청나게 풋을 매수했습니다. 오늘 281억 매수로 잡혀있는데 여기는 순수 매수도 아니고 순수 매수와 그 다음에 기존 풋 매도했었던 사람들의 그 청산 물량 이게 다 합성이 되어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엄청난 금액이 플러스로 잡히는 상태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이제 풋 매도를 좀 강하게 걸어서 놨습니다. 오늘 포지션을 보면은 262.5, 262.5에다가 풋 매도를 걸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여기서 뭐 밑으로 크게 막 하락하는 그런 관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개인들이 여기서부터 큰 하방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옵션 수급만 보더라도 아직 여기서 뭐 시장이 그대로 무너진다 이거는 조금 예상이 안 되고요. 그리고 파동 관점으로 보자면 일단 저는 이거를 세계 파동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동을 지금 저점을 이탈했죠 오늘 유가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때 그 반등했던 이 시기와 그 규모 그리고 이때 반등했던 시기와 규모를 보면 좀 비교가 안 됩니다. 이때가 훨씬 더 주기가 길어요. 그래서 뭐 이거를 지금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를 내려왔다 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여전히 여기가 A파가 되겠고 여기 B파 그리고 이 전체를 하나의 파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동을 다시 세부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는 변함없고요. 여기 1파 그리고 2파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이 파동이 3파가 계속 연장되는 그 모습을 보여왔는데 여기까지를 3파로 카운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짧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색깔을 좀 눈에 띄게 말씀을 드릴게요. 결과적으로 3파가 C파의 3파가 이런 식으로 연장이 되는 형태 이런 식으로 이제 카운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5파 마지막 진행 중 그리고 여기 부분도 조금 세부적으로 조금 분석을 다시 해보자면 일단 여기서 5개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뭐 여기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메인 관점은 여기서 소폭 추가 하락하지만 뭐 크게 막 내려가는 그런 관점보다는 여기서 소폭 저점을 낮추는 형태. 그렇게 해야 여기서부터 시작된 5개의 파동이 만들어지는 관점에 좀 무게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 파동 구조를 뭐 이런 식으로 본다면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이렇게는 좀 보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메인 관점은 일봉상으로 다시 돌아오면 여기서 한 이 정도? 260 전후 그 정도가 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여기서 뭐 바로 올릴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옵션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풋을 다 던지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바로 내일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을 잠깐만 보면 일단 S&P 500 현물 시장입니다. 선물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때 2월 28일부터 만들어진 파동 구조가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지저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판단이 좀 어려워서 일단 현물 시장으로 볼게요. 근데 웃긴 것은 지금 현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마감 때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끝냈어요. 여기서 오파동 형태로 만들었거든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여기서 오파동 형태로 만들고 다시 이렇게 ABC로 만든 상태에서 이 C파동의 하락 추세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마감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에서 끝내놨는데 오늘 유가 충격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 정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개파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시장과 똑같이 이 저점을 하회하지만 밑으로 좀 내려오지만 여기서 5개 파동이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로 보느냐 아니면 조금 다르게 여기서 크게 ABC로 내려오느냐 이렇게 좀 두 개로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ABC로 내려오는 파동으로 끝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주봉상 이제 러닝 코렉션이죠. 우리나라 단어로 해석을 하면 가속 조정인데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런 형태의 가속 조정이 좀 예상이 되고 만약에 크게 저점을 낮추지 않고 소폭 낮추는 형태 대체적으로 2800 전후 S&P 500 현물 지수상으로 2800 전후에서 브레이크가 잡힌다면 여기서 이제 5개로 끝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관련해서 이제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는 이제 둔화되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이번 주부터 서서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유가에서 갑자기 추가 악재가 나오면서 지금 시장이 조금 더 이제 하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가가 지금 저가로 보면은 마이너스 33.77% 거의 마이너스 34% 하루 만에 이렇게 이제 빠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건 지금 주봉 상황이거든요. 일봉 상황에서는 지금 이 구간이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분석이 어려운 상태고요. 그래서 일단 주봉상으로 큰 흐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추세선을 이렇게 2개 그어놨는데 일단 2008년 그때 한번 크게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2014년 그때부터 또 큰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의 반등 파동 이후에 그 이후에도 또 다시 하락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지금 이제 현재 상황만 놓고 보자면 세계 파동으로 내려온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추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추세선의 그 하단 이게 거의 이 정도로 좀 내려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서 반등이 조금 나오더라도
재차 좀 추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야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와 러시아가 언제 이 문제를 풀지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미국이 어떤 식으로 나설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 흐름이 많이 어려운 상태고 그리고 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패닉에 빠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그 유동성 장세가 나올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날짜가 지금 이제 3월 9일이죠. 3월 9일이고 이번 주 목요일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이 이후에 이제 6월물로 넘어가잖아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때 외인들의 포지션을 어떤 식으로 짜놓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6월 외국인 그 옵션 포지션, 선물 포지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본다면 향후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데 잘 이겨내시고요. 모두 이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